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한국과 미국 반도체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기에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 곳이 바로 유럽의 반도체 회사들입니다. 일단 규모 면에서 한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아주 작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름 산업 생태계에서는 의미 있는 반도체 업체들이 유럽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용 반도체, 전력용 반도체, 보안용 반도체 등 삼성이 손 놓고 있던 분야를 적극 공략했던 건데요.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피니언, NXP, 그리고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36조나 투자했던 ARM 같은 업체들이 있죠. ARM은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물론 ARM은 미국 엔비디아에 매각됐고 NXP는 퀄컴이 $150에 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ARM은 아직 미국과 유럽, 중국으로부터 독점 규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잘 나가는 유럽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바로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기술 전쟁 때문인데요.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한국식 표현은 물론 제 말입니다만 조금 후에 소개해드릴 기사 제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을 두고 예전에 주로 썼던 표현이죠. 특히 저와 같이 70년대에 학교에 다니셨던 분들은 선생님들이 늘 이런 표현을 수업 시간에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도 이제 자국 내 학교에서 지금 자란 아이들은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자라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비단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유럽이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유럽의 반도체 업계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독일 유럽 경제일간지 한데스블라트는 2020년 11월 23일 유럽의 반도체 산업이 슈퍼 강국들의 전선 사이에 놓여 있다라는 기사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은 유럽의 반도체 역시 호황을 누렸던 한 해입니다. 그런데 신문은 이 좋은 실적으로 보다 중대한 문제들이 덮여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바로 중국과 미국의 기술 전쟁이라고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가 언급하는 문제는 사실 한국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첨단 사업 분야이고 이 하이테크놀로지 산업으로 갈수록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 내용이 오늘 기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 인피니언 최고 경영자 라인하르트 플로스는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을 둔 싸움이 요동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기사는 이를 인용하며 이로 인해 유럽의 반도체 산업이 미중 대결 구도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유럽 업체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시장인 중국을 필요로 하지만 미국의 말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유럽이 처한 상황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이 한국과 같은 상황, 강대국 사이에 놓이게 된 겁니다. 미국은 먼저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서방 진영의 반도체 회사들에게 금지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죠. 문제는 유럽 반도체 회사들에게 화웨이는 세 번째로 큰 고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사는 더 강력한 제재가 나온다면 유럽의 반도체 산업 분야는 추락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이 유럽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말이 과장된 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문은 그 근거로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2020년 3분기 연속 화웨이에 대한 매출이 성장해 왔으나 4분기에는 1센트도 벌어들이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럽의 근심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에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럽의 반도체 시장이 원하는 것은 자유무역이며 글로벌한 마켓이라고 신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유럽이 원하는 모습으로부터 더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판단입니다. 세계적으로 기술 내셔널리즘은 갈수록 설자를 찾아가고 있고 각 국가의 수도들은 이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히든 챔피언 중 한 기업인 센서 제조업체 페어폭스의 최고 경영자 군터 케겔은 다중무역의 평화로운 세계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신문을 통해 밝히며 2021년은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에 서 있게 될 것이고, 이는 유럽의 반도체 기업들을 코로나보다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첨단 산업일수록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희생양이 쉽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신문은 업계 관계자의 말을 통해 밝히고 있는 중이죠. 물론 이런 신문의 논조는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더 중국과 치열한 전쟁을 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독일은 그렇게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독일 언론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보다 더더욱 강경할 것이라는 분석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바이든은 유럽과의 동맹을 강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를 대하기가 트럼프 행정보다도 유럽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의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술 전쟁이 격화된다면 각 지역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생긴다고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성이 없다고 기사는 단호히 말합니다. 어느 생산기지 등 산업은 세계 무역을 전제로 만들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 통일된 외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신문은 밝힙니다. 또한 유럽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든 이들에게 자유로운 시장을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합니다. 즉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아니라 유럽 시장도 수세적인 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럽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다 활용하자는 말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 유럽까지 자국의 이익 우선주의를 내세워 세계 무역 시장을 교란하게 된다면 정말 글로벌 경제는 끔찍할 정도로 꼬여가게 될 겁니다. 전례 없는 혼돈의 시대가 시장에 펼쳐지겠죠. 지금까지 판매 금지 목록에 올라와 있는 기업은 화웨이뿐입니다. 그 외 중국 기업들과의 거래는 좋은 비즈니스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사업은 유럽도 역시 계속해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NXP는 지지난 분기에 비해 지난 분기 25% 매출이 성장했다고 밝힙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시기 경제 성장을 확실히 보여주는 곳이 중국만큼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문은 중국은 컴백해서 돌아왔다고 전하며 중국은 지금 반도체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고객 리스트에서 제재 대상으로 바뀐다면 모든 것이 거품이 된다고 신문은 강조를 합니다. 미국은 언제든지 중국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지금의 상황은 180도 바뀔 것이라고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럽의 반도체 산업에 아주 의미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신문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반도체 회사 인피니온은 작년 매출의 29%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는 재작년에 비해 2%가 더 성장된 수치라고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럽의 반도체 산업이 중국의 의존적인 구조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독일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첨단 장비와 반도체도 중국 의존적인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오히려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럽에게 반도체 산업에서 유일하게 남은 몇 안 되는 기업들이 지금 기사에서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인피니온과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NXP 정도인데요. 기사는 반도체에서 유럽은 과거 많은 지분을 잃었고 현재 미국과 아시아에 종속되어 있다고 밝히며 이제 남은 것은 몇몇의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틈새 시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기술이나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외교적인 이유로 인해 이마저 흔들릴까 지금 아주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없다면 그 어떤 자동차도 달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아주 잘 알고 있죠. 즉 반도체 공급 사슬을 중국에게 끊어놓으면 중국의 산업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중국은 이제 반도체 산업에 도전을 시작했고 결과를 끌어내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러나 이에 반해 유럽의 자동차 산업은 정체기에 들어가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팔 수 있는 곳 그리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곳은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이제 붐을 타고 있어 유럽 반도체에 있어 중국 시장이 성장 동력인 것은 분명하다고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반도체 업체에게 중국 시장은 아주 매력적이라고 기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의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은 칩을 전기 자동차가 소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럽의 반도체가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견고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합니다. 기사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4,240억 달러로 그중 3분의 1, 즉 3달러당 1달러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미국은 전체 매출의 20%를 책임지고 있고 유럽은 단 10%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고객은 중국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그 존재가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두 곳 모두 어느 곳도 놓칠 수 없는 셈인 것이죠. 왜냐하면 유럽의 영내 교역만으로 유럽의 반도체 산업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사는 이는 사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유럽의 반도체 업체는 중국에 대한 반감도 크다고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인피니온은 중국은 공정한 게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보조금 등으로 육성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쟁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미국은 지적 재산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아주 예민하다고 기사는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이 아무리 큰 고객이라고 해도 인피니온은 중국에 새로운 생산기지를 세우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오스트리아에 세웠다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 입장에서 중국이 아무리 돈 잘 쓰는 고객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입장과 코드를 맞추고 싶을 만큼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기에 중국은 예쁜 고객이 아닌 진상 고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진상 고객을 두고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소련 등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온 지 오래된 우리는 나름 노하우가 있지만 유럽은 어떻게 대처할지가 아주 궁금해집니다. 중국과 미국의 기술 패권으로 유럽은 어떻게 자국의 이익을 지켜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